안녕하세요. 네티즌 뉴스룸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이 있은 지 올해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모범적인 대응으로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미국이 G7 모임을 G11으로 새로운 선진국 모임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 많은 세계 언론들이 향후 세계 국제관계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의 중심이 되기까지 지난 70년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방으로 들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푼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인도와 더불어 한국이 세계 최빈국이었을 정도니까요. 거기에다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경제 기반을 잃었으며 전쟁 피해는 거의 복구 불가능의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민 총생산의 85%에 달할 정도로 완전히 경제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많은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유지해 준 것은 사실 뭐니뭐니 해도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원조를 받아야 했으며 국민 대부분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겨우 $60 수준이었으며 볼펜 한 자루도 만들 기술이 없는 가난한 농업국이었습니다. 1960년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패한 정부를 향한 4.19 혁명 이후에 박정희 장군에 의한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한 경제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고 1969년에는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을 예로 들어보면 1960년에서 1971년 사이에 약 33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로 갔던 국민들도 많았으며 1965년도부터 베트남 전쟁에 많은 군인이 파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병과 해외 노동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바탕으로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전력, 석탄, 정유, 종합제철, 시멘트 등 기간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9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부터는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에 집중하며 경제성장을 이어갔습니다. 1970년대 1973년도에 세계는 중동전쟁으로 불황이 시작되었고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이런 보호무역으로 인해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에서 결정한 것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주요 부품들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조선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기업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하고 대대적인 금융과 세제 특혜를 주면서 한국의 중화학공업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업들이 포항제철과 현대조선 같은 기업들입니다.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은 17.4%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대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힘든 대외 여건에도 70년대는 한국에게는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1977년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불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한 결과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연평균 11.2%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는 더 이상 후진국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으며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한국의 발전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1978년에 발생한 2차 오일 쇼크로 한국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당시 불안한 전국과 더해져서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신군부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런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70년대에 이어 한국 경제는 8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80년부터 89년까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8.5%나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84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삼성전자는 1986년 1메가 D램, 1988년 4메가 D램, 1989년 16메가 D램을 차례로 개발하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갔습니다. SK그룹은 국영기업체였던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여 석유화학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동차 분야에선 현대, 대우, 기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개방화와 경제 자유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정권을 인계받은 전두환 정권도 경제체제를 이전의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로 바꾸고 개방화 조치들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은행과 국가에서 관리하던 공기업들을 점차 민영화하게 됩니다. 80년대는 삼저 호황의 시대였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호황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이 12%에 달하는 대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소득이 점점 늘어나면서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20위권으로 커지고 성공적인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이런 고속 경제 성장으로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속 성장 뒤에는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나 무분별한 외국 자본 의존도를 높여서 1990년대에 IMF 위기를 맞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발전한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G11 가입을 앞둔 초일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80년대까지 우리가 이룩한 경제 발전과 과거 한국의 모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IMF와 한국이 두 번째 도약을 하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발전에 대해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려고 해도 한 영상에 정리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네티즌 뉴스룸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